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자평진전 격국용신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브로 격국용신 그 오리엔테이션 그 강의 개념으로 격용신 개념을 좀 제대로 알아보자 해서 제가 방송을 했었죠. 지난주에 그 첫 번째 강의 핵심은요, 이 용신이라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적천수식 어떤 이 용신은 이게 억부용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강하면 내가 사주가 신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힘을 빼주는 식재관, 식신, 식상이나 재성, 관살이 용신이고, 자, 신약하면 내가 약하니까 나를 생해주는 인성과 나와 같은 세력인 비견겁재가 용신이다. 그래서 이 적천수석 용신은요, 이게 이제 들어오면 좋은 성분, 글자, 라는 어떤 개념이었다라고 이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할 이 용신은요, 어떤 용신이냐면, 격국 용신입니다. 뭐, 격용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용신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한자는 같아요. 이렇게 쓸 용에 귀신 신자를 써서, 그쵸? 어떤 쓰는 기운? 뭐 이런 의미인데, 적천수에서 나오는 이 억부용신은요, 이 의미가 약간 이제 변형이 돼서, 이 좋은 성분이 글자라는 어떤 의미로 어떤 만병통치약, 그쵸? 개념으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용신이 억부용신 말고도 이제 뭐 조후용신이다, 통관용신이다, 병약용신이다, 뭐 전왕용신이다. 그래서 많은 용신들이 있는데 그 여기에 붙는 용신들은요 전부 다 이 좋은 성분의 어떤 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격국용신은요, 이 자평진전 격국용신이라 그냥 이 용신은 내가 태어난, 그쵸? 내가 태어나서 나에게 부여된 선천적인 어떤 사회성 또는 직업성,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내가 가치를 추구하는 테마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왜 선천적이냐, 이게 월지에서 올라왔거든요. 월지는 분모궁이잖아요. 분모궁. 그래서 이 용신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이 격국용신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격국용신이 격국용신을 꼭 배워야 하나. 지난 시간에도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배워야 되면 어떻게 활용하나. 그 사주통변시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어떤 선생님들은 요즘 뭐 격을 제대로 갖춘 사주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성격. 그러니까 이룰 성자를 이렇게 성해서 이제 격을 이뤘다. 성격된 사주가 얼마나 되느냐, 이 파격 깨진 파격 사주를 갖고도 엄청 잘 샀는데, 그래서 격국용신 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뭐 다른 비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격국용신은 이 용신이라는 어떤 내가 쓰는 글자가 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사주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떤 내 사주에 이 성패를 읽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잘 되느냐, 그쵸?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를 읽는데 이 필요한 이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 사주의 기본 틀, 그쵸? 사주 원국 틀을 읽어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식신격 사주다,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기술을 어떤 쓰는 사주다, 아니면 정관격 사주다, 직장 생활이나 따박따박 모험보다는 안정된 어떤 그런 거를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주다. 또 아니면 이제 뭐 칠살격이다. 자, 칠살은 우리가 이제 편관을 얘기하죠. 편관격 사주다. 자, 이거는 직장 생활을 해도 좀 빡센 직장,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든 어떤 내 성격도 어떤 스타성을 쫓든지 한 방에 확 올라가든지 한 방에 꺾어지든지 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 어떤 그런 인생이구나. 직업도 좀 빡센 직장, 군, 검경 이런 쪽으로 잘 맞는 직장이구나. 이렇게 읽어내는 어떤 기본 틀이고, 또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는 어떤 운에 따라서 이 용신이 변하거든요. 용신이 변합니다. 선생님, 용신은 사주 원국에 정해지면 딱 픽스되는 거 아닌가요? 고정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신은 변하고요. 용신이 딱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2개에서 3개까지 이렇게 용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 격국 용신을 일단은 알고 나서 그것을 사주에 풀이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 틀이잖아요. 틀을 한번 체크를 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어떤 운이, 대운이나 세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쵸? 성패를 어떤 우리가 가늠하는데 기본 척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꼭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분야다. 그쵸? 그리고 사주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목적은 사주 통변을 하기 위한 건데, 이 사주 통변의 어떤 기본 이 틀이고 줄거리가 되는 어떤 것이 격국용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척천수의 억부용신이나 조우용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알면 좋은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상담을 유료 상담, 무료 상담에서 상담했던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죠. 왜냐면 이 직장 생활하면서 상담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런데 조우용신, 억부용신 안 보고 통변을 해도 나름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사주 상담을 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도사 소리 듣던 여러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이 격국용신으로, 그쵸? 사주의 틀을 잡고서 이렇게 운을 읽어내고 사주 원국이 갖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부여받는 MBTI가 있잖아요. MBTI는 어떤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개의 유형을 질문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보는 것인데, 우리가 격국용신은 10전격. 그래서 이 10개입니다. 10개. 10개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근데 10개라고 해서 이 16개 있는 MBTI보다 뭐 대충 하고 크냐, 그 대충 아니면 뭐 이렇게 두루뭉술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용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십성도 보고요, 십이운성도 보고 글자의 특성, 뭐 간목이다, 경금이다라고 하는 글자 특성이나 어떤 심리도 다 보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을 해보면 MBTI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정확하다. 그쵸?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격용신이 그럼 도대체 뭐냐? 가장 이제 그 자평진전에 심효점 선생님이 쓴 자평진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팔자의 용신은 전구원령. 뭐 한자로 쓰면 좋겠지만 저도 뭐 한자를 많이 뭐 이거 다 쓸 수 있는 한자긴 한데 그냥 여러분들도 팔자 용신 전구원령 이걸 한자를 꼭 써야지 뭐 유식하고 내공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사주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원령은 이제 월지거든요. 월지에서 구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디에서 구한다고요? 월지에서. 그럼 왜 월지에서 구하느냐? 그걸 이제 보면 우리 사주 원국 이렇게 보면요. 십천간 12지주로 나눠지고 여기 년, 월, 일, 시, 그쵸? 그리고 위에가 천간, 밑에가 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 격용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뭘 알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궁성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년이 뜻하는 의미, 월, 일, 시가 뜻하는 의미를, 궁성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십성을 알아야 돼, 십성. 우리가 뭐 십신이라고도 하죠. 육친이라고도 하고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십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로. 그러니까 십성. 뭐 비견, 겁재, 식신, 상관부터 해서 정인, 편인 뭐 해갖고 그 10개의 십성에 대한 의미와 이 쓰임 어떤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작변진전에 나오는 격용신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른다. 아직 십성의 의미를 잘 모른다. 뭐 상관과 기본적으로 식신 같은 내 힘을 빼는 어떤 그런 십성인데 상관과 식신, 정관과 편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은 이 강의를 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 강의를 듣든 십성 강의를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 십성 안에 있는 또 지장간 있잖아요. 지장간. 12지 안에는 지장간을 부드럽게, 그쵸? 조건반사적으로 도출을 할 줄 알아야 이 자평진전. 왜냐면 이 월지 있잖아요. 월지. 여기가 이제 월지잖아요. 팔자 용신은 월지에서 구하는데, 그쵸? 이 월지 안에 있는 이 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월지가 임목이다. 자, 임목이다. 예를 들면 임수의 임목이다 그러면 이게 식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월지가 식신격이다. 자, 식신격이다. 월지에서 왜 구하냐? 그쵸? 월지에서 왜 구하냐면 우리가 궁성적으로 왜 궁성이냐면 이게 부모, 형제, 궁이잖아요. 시기적으로는 뭐 20에서 40 정도의 어떤 청년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사회, 직업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회 직업성.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DNA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절입니다. 계절. 사주에서 이 월지가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은 뭐 일간도 중요하지만 이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 그쵸? 12달 중에 인월이냐, 뭐 해월이냐, 뭐 수월이냐, 그 계절이 갖는 이 한난 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많이 어떤 자연의 운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월지거든요. 그래서 이 월지 안에 있는 지장간인 인이라고 하면
무, 병, 갑을 모두 여러분들이 이 천간으로 무병갑 중에 어떤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왔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격용신은요 월지지만 거기 안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투간이나 투출했을 때 그거를 훨씬 더 두드러지게 잘 쓸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여기 간목이 식신이잖아요. 식신이고 임수한테 병하는 편제고, 자 무토는 이게 편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갑인이고 여기가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다. 자 이렇게 다 떠 있다 그러면 지장간에 있는 거를 엄청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지 이게 만약에 하나도 글자가 투간이 안 됐다 그러면 월지에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격이라 천간으로 투간한 거와 지지에만 있는 거의 차이는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간은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드러난 남들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남들이 알 수 있고 좀 유명세를 탈 수 있고 누가 봐도 그거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지지에만 있다 그러면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그거를 내 어떤 밥벌이 수단이나 인생이나 직업적으로 그냥 쓰면서 어떤 이 쓰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지에 있다고 이 사람이 뭐 잘 못 쓰느냐? 아닙니다. 알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또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은 고수 같은 느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천간으로 투간을 하면 훨씬 더 남들이 봤을 때 알아주고 좀 드러나고 하는 모습이다. 그거 이제를 여러분들이 차이로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장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은 이제 천간의 합, 그 다음에 지지의 합을 다 얘기하는데, 합에는 우리가 천간합은 뭐 갑기합, 을경합 뭐 이런 천간합과 지지의 합 중에 특히 이제 삼합 있잖아요. 삼합. 뭐 신자진 삼합, 인호술 삼합, 사유축 삼합, 해묘미 삼합. 이 삼합과 그 다음에 방합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투간이나 투출 개념, 이건 이제 그냥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투간이다 또는 투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투했다, 천간에 드러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 얘기한 팔자용신 정구원령이라는 8글자에서 이제 많은 이론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월지를 보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 환경, 그리고 우리가 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대운의 시작은 어디죠? 시작 월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월주. 그래서 이 연간이 양간이면 그쵸? 갑병 무경임이며 남자면은 대운이 순행한다. 이 남자 사주다. 예를 들면 병자년이다. 그러면 1996년이죠. 그러면 이 남자다 그러면 대운이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김 이렇게 흐릅니다. 대운수는 이제 계산법에 따라서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 여자다, 그쵸? 여자면 역행합니다. 역행. 그러니까 갑인, 을묘가 아니라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로 이렇게 거꾸로 흘러가겠죠. 그 대운의 베이스가 어디냐? 월주라는 겁니다. 월주가 왜? 가정 환경이니까. 환경. 내가 처음 맞게 되는 부모의 환경, 태어나는 환경이 그렇고 그 환경이 10년 단위로 바뀌는 게 대운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월주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월령제강이라고 해서요. 뭐 연애자평부터 해서 월령의 월지의 중요성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강이라는 용어를 이제 씁니다. 이 제강이 뭐냐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물을 고기 잡는 그물을 이렇게 투망을 할 때 이렇게 그물을 투망을 할 때요. 이제 그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잡고서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끈이 있어서 요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물이 이렇게 홀들어지고 하는 어떤 이 그물을 펼쳤다 좁혔다 하는 그런 어떤 키 핵심 딱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그를 제강이라고 하는데 그물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키다. 이 원령만 잘 제어를 하면 그물을 펼칠 수도 좁힐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물고기를 잡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물에서의 그런 의미다 해서 원령 제강이라는 용어를 썼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평진전의 이 격국용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십성을 여러분 십성을 알아야 되는 십성.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제 원래는 팔격 플러스 이제 정팔격은 8개의 격에 비경겁제를 포함해서 이제 정십격인데 이 뭐냐면 그대로 우리가 십성 있잖아요. 십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목일간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월지가 이게 정관이잖아요. 정관인데 이게 지지에만 있어도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정관격이다. 정관격이고 그러니까 이 격은 어떤 틀을 얘기하잖아요. 틀. 정관적인 어떤 틀. 그러니까 정관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 안정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따박따박. 그쵸? 그리고 조금 가치관도 좀 막 이렇게 막 모험을 즐긴다는 것보다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 조금 고리타분하고 성격적으로 1 더하기 1은 2 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틀을 갖추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투관을 했다 그러면 신유라고 하는 여기가 정관격이 지지에만 있어도 그 격을 이룰 수 있는데 경의 유에 있는 지장간 경신이라는 지장간 중에 봉기인 신금이 투관했으니 이게 정관이잖아요. 상당히 남들이 봐도 알만한 괜찮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겠구나. 그쵸?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경금이 있는데 여기에 경금이 이렇게 평관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평관 정관격인가요? 자, 이거는 정관격인데 왜냐면 본기가 신금이잖아요. 그쵸? 본기가 신금이라 정관격인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파격이라고 한다. 파격. 왜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관하고 살하고 혼잡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평관적인 능력과 정관적인 능력이 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기본적인 자평진전에서 해석은요 좋게 안 봤어요. 이제 이거 파격이다. 그쵸? 폐가 났다. 왜냐면 이건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 차차 이제 정관격에 대해서 성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정관격이다. 관살 혼잡이라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사주가 여자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한 남자를 일부 종사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외간 남자를 또 맞이하게 되는 아주 파격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화돼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십신, 십성에 대해서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와 정재, 편관, 정관, 편인과 정인이라고 하는 이 십성으로 전부 다 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관격, 뭐 상관격, 뭐 편인격, 뭐 편재격 이렇게 얘기도 하고 비견겁재는 그럼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이건 용어가 이제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견은 우리가 걸록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걸록격. 겁재는 이게 좀 이제 나눠집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양간의 겁재 양인격하고요. 월겁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은 겁재지만 음간의 겁재냐 양간의 겁재냐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양인격하고 걸록격과 월겁격을 또 묶어서 그쵸? 또 이제 뭐 월겁격을 또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겁격에는 이 걸록격까지 포함이 된다.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비견 겁재격까지 포함해서 격국용신을 정 8격에 이 비견겁재를 제외한 8개의 십성과 비견겁재로서 정 10격으로 나눠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격용신 강의가 상당히 쉬울 거 아니에요. 십성만 공부하면. 근데 이제 이 여기에서 이 십성을 길신과 흉신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길신과 흉신. 자, 길은 우리 말 그대로 한자로 이렇게 길하다. 그쵸? 괜찮다, 좋다. 흉은 흉할 흉해서 쓰는데 이 십성 중에 자, 길씨는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은 식신이 길신이고요. 편재와 정재 모두 길신이고 너무 두껍네. 여기 정관이 길신이고요. 정인과 편인이 길신입니다. 자, 흉신은 상관이 흉신이고요. 편관이 흉신이고 겁재가 흉신입니다. 그럼 비견은요? 자, 비견은 흉신과 길신의 약간 중간적인 느낌인데 그냥 약간 길신 쪽에 조금 가깝습니다. 길신 쪽에 가깝다. 그래서 이 겁재는 단순한 그 음간의 겁재하고 양간의 겁재하고 나눠서 양인과 겁재로 이렇게 또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신과 흉신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성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거 내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이게 어떻게 격용신을 적용을 하고 써먹고 하는지 큰 틀만 제가 이제 짚어드리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 10격으로 우리가 자평진전에 이 격은 10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이 격이라는 용어하고요 용신이 같다. 식신격이면 식신이 용신이구나. 상관이면 상관이 용신이구나. 상관격이면 상관격이란 것은 상관을 써야 되는 인생의 테마 틀인데 그걸 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견겁재 얘기했던 아까 양인격과 월겁격 같은 경우는 이 용신을 다른 글자로 잡는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거는 차차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보통 이제 사길신이라고 하는데, 사길신은 우리가 재관인식이라고도 하고요, 관제인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재는 자, 요 정제와 편제를 모두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는 모두 아주 좋은 길신으로 얘기하고, 요 관은 요 정관을 얘기합니다. 정관. 자, 이는 자, 이 정인과 편인을 모두 얘기하는데,
어디에서는 이 편인을 흉신으로 자 보기도 합니다. 사길신은 식은 여기 식신을 사길신, 요것은 사길신이다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고, 자 그럼 사흉신은 살, 상, 겁, 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는 살, 상, 효, 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살은 뭐죠? 살? 자, 이 살은 칠살, 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편관. 자, 편관은 우리 사형신이구나. 자, 이 상관은 흉신이구나. 그쵸? 왜냐, 이 상관은 내 힘을 아주 많이 설계를 시키면서 이 정관을 상관경관에서 극하니까, 길신을 극하니까 이제 흉신으로 받고, 이 겁은요, 이 겁재를 얘기합니다. 겁재. 이는 이것도 이제 겁재인데, 우리가 양인 할 때 양간의 겁재. 그래서 두 개는 이게 겁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겁재. 이는 이 인성에, 그쵸? 이 도장인이 아니고요. 이 칼에 피가 튀어 있는 이 칼인에서 살상겁인에서 겁재와 양간의 겁재인 이 양인을 사형신이라고 하는데, 또 살상효인이라고 합니다. 살상은 같고 인은 요 인성인데, 효는요 이게 올빼미 효거든요. 올빼미가 이제 우리 편인을 얘기하는데, 이 편인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인이든 편인이든 나를 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인 편인을 구분하지 않고, 옛 고서 자평진전이라든가 거기에는 인수라고 했습니다. 인수격, 정인 편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수격이다, 그쵸? 라고 얘기를 했고, 정제 편제도 마찬가지로 정제 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게 그냥 제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편제격, 정제격을 구분을 합니다. 물론 구분을 하지만 그냥 사길신으로 요 재성을 묶어서 그냥 제격하면 길신격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편인은 이게 이제 흉신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식신격일 때. 자, 식신격일 때 이 편인이 있으면 이게 이제 편인 도식하는 거죠. 편인이 내 식신 밥그릇을 엎을 때, 요때만 우리가 흉신으로 체크를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살상효인에서 이 올빼미가 엄마를 잡아먹는, 새끼가 이제 엄마를 잡아먹어서 이 불효막심한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살상효인에서 편인을 흉신으로 구분한 어떤 책이나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주 이제 통변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자, 간목일주다, 그쵸? 그러면 이 병화가 떴다.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식신격이잖아요. 왜 식신격이냐? 간목의 인은 이게 비견이지만 지장간에 있는 무병갑 중에 병화가 천간으로 올라와서 이게 이제 식신이죠. 병화가 식신격인데 이 수국화해서 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늘 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하지 말자 하는 어떤 편인 도식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요 편인을 여기 이제 흉신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운으로 이렇게 임수가 들어와도 흉신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때만 여러분들 이제 흉신으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지. 사길신과 해용신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알고요. 알고 나서 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자, 사길신은 조금만 더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길신은 순용하고 흉신은 역용한다. 역용해야 한다. 순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정관격이에요. 그러면 순용한다는 의미는 길씨는 내가 지키고, 그러니까 생해주고 보호하고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순용이 생해주고 보호하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흉신은 역용한다. 역용은 통제하고 힘 빼주고, 이걸 이제 설기라고 하거든요. 힘을 빼준다, 설기한다. 그래서 흉신은, 그러니까 내 사주에 흉신이 있어서 내 인생 망했네가 아니고, 길신과 흉신은 이게 물론 뭐 칠살이나 상관이 흉신작용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상관이나 편관이 훨씬 더 스타성 있고 잘 쓸 수 있고 천재성 있고 다재다능한 어떤 모습도 있거든요. 카리스마도 있고,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순용하고 역용을 하는 이 글자가 운으로 있든지 원국에 있으면 이 흉신이 있어도, 상관이나 칠살이 있어도요, 편관이 있어도 훨씬 잘 쓸 수 있고 훨씬 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용하고 역용을 해주는 이 글자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상신이라고 합니다. 상신. 상은 이제 이 서로 상자를 써서 이제 도움는, 우리가 재상할 때 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신이 운이나 사주 원국에 있으면 성격됐다. 근데 이 상신이 파괴된다. 그러면 패. 패가 됐다, 파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선생님 복잡합니까? 지금은 처음 여러분들이 들어서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이 조금만 여러분들 이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러니까 이 사주 격국은 사주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억부용신 같은 경우는 점수를 나름 뭐 이렇게 그 계량화해서, 억부용신 같은 경우는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구분하려고 하지만, 사주 방정 이 격국용신은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나 공식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주가 무슨 격이고, 이게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격이 길신격이냐 흉신격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순용하는 어떤 글자가 운으로 들어오는지 원국에 있든지, 흉신이라고 해서 망했다가 아니고 길신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흉신은 역용하는 글자, 통제하고 샘 빼주는 글자가, 천간에 글자가 원국이나 운으로 들어오면 또 대발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신과 흉신, 역용과 뭐 순용, 요 개념만 이제 앞으로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 격국용신의 흐름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는구나. 만약에 운으로 순용하는 어떤 이 생해주는 이 상신이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성격이 돼서 잘 풀리는 거고요. 이 순용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길신을 파괴하는 글자, 극하는 글자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파격이나 패가 나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직업이나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깨져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이게 성패를 보는 어떤 그런 척도로서 겪은 용신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최대한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반복해 보시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장착을 하면 기본적인 격국용신이 이런 거구나 대략 요거를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편제격, 정제격, 뭐 편인격, 정인격을 다 구분해서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뭐 용신이 유정하다, 그쵸? 성했다, 성격했다, 용신 무정이다, 파격났다, 이런 것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뭐 길신은 어떻고 흉신은 어떻고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